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화요일 4월 24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증시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저희 같은 경제 채널이라든가 뉴스 등등 이렇게 켜면서 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들 보실 겁니다. 전일날 들려온 소식들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미국에서의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프랑스 등 유럽에서 치러지고 있는 각종 선거에서 그동안 이제 정권을 잡지 않고 있던 좌파 정권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 상당히 유력시되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이 또 우려가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 첫 번째 타자가 지금 프랑스인데요.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가 그동안 신재정 협약이라든가 유럽 이번에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국들이 합의했던 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과연 얼마나 혼란을 겪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선반영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정치 불안 악재까지 겹쳐서 유럽, 프랑스, 독일 등등 특히 독일은 3% 이상 빠졌다고 하죠.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일궈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오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자, 지상파 TV 채널 유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설국열TV 투자손자병법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 대외 악재에 의한 향후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투자 손자병법 1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전일장 그리고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던 전일 뉴욕 증시 등의 상황부터 정리해 주죠. 네, 전일 부백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주의 FOMC 회의, 이런 대외 변수와 하달에 대한 지지율 관망세,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2포인트 하락한 1972.6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54포인트 마감한 495.0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철강과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건설과 유통업종이 약세를 보인 그런 장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기관 역시 순매수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을 순매도했고요. 낙폭이 컸던 화학업종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 철강 업종을 순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유통업종은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8일 반등 이후에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세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호남석유와 OCI, 삼성물산, KTNG, LG디스플레이를 집중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코스닥에서는 덕산하이메탈, SS 반도체, 실리콘웍스, 메디포스트, 파라다이스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관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와 LG전자, 현대자체를 순매수했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CJ E&M, CJ 오쇼핑, 컨투스, 서광밴드, 유이메이드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CJ 오쇼핑이 동방CJ 지분 매각 이후에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동시 순매도 종목은 LG화학과 기아차, 동욱제강, 대우건설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기아차가 동시 순매도하는 모인 부분이 조금 수급적으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OCI 머티리얼즈, 원익 IPS, 셀트리온, ICD, 인터플렉스를 동시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미국 시장은 유로존과 중국의 제조업지수 부진과 더불어서 이 네덜란드, 프랑스의 정치 불안,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를 아주 급냉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2.2% 하락하면서 금융지 부진을 이끈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는 102포인트, 장중엔 18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102.09포인트 하락한 12,927.1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1.59포인트 내린 1,360.94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30포인트 하락한 2,970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존 4월 PMI 지수 점정치가 각각 46%와 49.7%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50 아래로 하락하면서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의 HSBC 이런 뒷계 제조업 PMI 지수 역시도 6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역시 사르코지 대통령의 1차 대선 투표에서도 일단 현재 사회당 올랑드 후보에 크게 뒤지면서 일단 신재정 협약과 더불어서 이 유럽 중앙은행, 독일 메르켈 총리와 같이 이끌었던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불안감이 좀 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스페인 역시 1분기에 성장률 잠정치가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뤄가면서 본격적인 침체 우려가 시장을 더욱 악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인지 컨트롤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의 흐름 짚어주십시오. 네, 어제 1.2% 장중 종가 1.2% 상승했는데요. 제가 장 초반, 7,000원 초반에서 매수세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가격대까지는 좀 오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이신지펀치로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투자 포인트로 우량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 저평가 멜트, 특히 이제 그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EPS 대비해서 PER 5배가 좀 안 되는 그런 PER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장사 부품 업종으로서 90% 이상의 엔진 온도 제어 부품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품 회사입니다. 충분히 저평가 매수가 있는 종목이고, 오늘 조정 시가 외로 반대로 매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개혁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를 말씀하셨고요. 오늘 장의 관심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공약주는 디텍 시스템을 시가 공약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터치 스크린과 그 응용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개인용 단말기에 주로 쓰이는 저항 방식 터치 스크린과 더불어서 이 무인 정보 단말기, 슬롯 머신과 같은 이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되는 정적 용량 방식 터치 스크린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분기 실적, 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치를 줄 수 있습니다. 전망이 아니라 지난 6일에 1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4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2000년 9월 설립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이 정전 용량 물량에 의한 부분이 좀 컸던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는 올해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CEO 리스크 해소를 줄 수 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최대주주 변경을 했습니다. GY테크라는 익스폰용 윈도우 프린트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업체에 인수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최대주주가 투자 의지 부족이라든가 보유주주 매각, 이런 불협화음들이 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주주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됐고, 그리고 주요 거래선과의 관계도 이런 윈도우 프린트 사업을 영위하는 GY테크가 인수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고기능 I2 필름의 내재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터치 패널의 핵심 부품인 살아있는 주석 필름, 이 내재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터치 스크린 패널의 원재료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높은 핵심 부품인데, 이 부분을 내재화하면서 세계 두 번째로 양산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이런 원가 절감과 더불어서 이 제품의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호전과 기관 매수를 줄 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는 지난해 대비해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 EPS, 이런 성장성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지금 PER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는 한 19,000원대 이상을 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도 4월 18일 이후에 최근 4일 동안 24만 주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대에 대해서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3,000원 사이, 이 밴드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가격대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틀 동안 조정 패턴도 양호한 패턴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지텍 시스템 오늘 한번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헌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막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9시 한 20초 정도 지났는데요. 역시나 다를까 우리 증시 오늘 하락한 채로 출발했습니다. 거래소가 1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0.88% 하락입니다. 1955, 그리고 코스닥이 1.14%에 해당하는 5포인트 정도 빠진 89.36으로 490선을 살짝 하회한 채 장이 출발했습니다.
0.8%, 1.14%인데요.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라든가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지난 간밤에 보였던 하락폭에 비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하다, 양호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주관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투자손자변법 일부 함께하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출발 상황은 여러분께 잠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하창범 팀장께서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등 출발 상황을 짚어드립니다. 예, 일단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 조정을 보인 거는 사실 어저께 아시아 증시 열리기 전에 이미 나왔던 재료입니다. 프랑스 총선에 관련된 문제, 네덜란드에 관련된 문제, 그 부분이 일단 반영되면서 전일 먼저 우리 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는 거 있고, 또 하나가 그런 약간 정책 불확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 또 어떤 경기가 조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장 같은 경우도 약간의 경기 둔화 우려로 다시 한번 시가는 한 1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17포인트, 0.86% 하락한 1955포인트에서 출발하는데, 사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초순, 즉 1월 후반에 박스권 하단 이탈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약간은 투자 심리적으로, 대변수적으로, 그리고 주체별로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하락세가 조금 깊었는데, 일단은 오늘 폭이 약간은 어저께 선반영이 됐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일단은 개발행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장중 기준으로 약간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부분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요일 정도에 실적 발표 예상이 되는데, 아침 같은 경우는 1% 하락한 122만 6천여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요일,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예상되는데, 목요일, 금요일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에서 지지하면서 25만 1,500원 효과가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0.3% 하락한 7만 8,400원 효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기관의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을 보여줬던 포스코가 오늘은 다시 0.6% 하락한 38만 2천여 호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약세했는데 오늘도 2.4% 하락한 30만 3,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역시나 지난 금요일 날 실적 쇼크 이후에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오늘은 장중에 다시 30만을 조금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1.4% 하락한 30만 8,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생명이 약간 특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2.4% 급등하면서 99,800원의 효과가 들어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차만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1% 이상의 약세가 보이지 않나 보겠고요. 잠깐 수급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인 쪽에서만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과 기관은 조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개인은 76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43억, 기관이 23억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 기관 세력들을, 특히 투신과 기타 부분 연합 세력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장을 조금 받쳐줬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바로 들어오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관이 어느 정도 방을 해주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도 약간은 투기적 거래가 좀 나오는데, 일단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현 선물 모두 개인만 제외하고 나면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약간은 반등에 베팅하는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잠깐만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약간 그나마 강세 업종을 보이는 업종은 아까 보셨다시피 삼성생명의 강세를 선두로 보험업종이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따 섬유의복업종 정도만 0.0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락하는 업종은 역시나 어제의 하락세에 좀 이어갔던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가 할 수 있는 건설업종 2.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타 의료정밀이라든지 정권, 화학, 철강급속업종도 1% 이상의 하락폭이 나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저께 일단은 아침 갭 하락 이후에 시장 빠진 낙폭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1950선 정도에서의 지지력을 조금 테스트해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1%대 하락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보신다면은, 코스피 시장이 안정됐을 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좀 더 강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일단은 약세를 좀 보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되는 구간에서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일 494포인트가 좀 이탈이 돼가지고 489.54포인트를 지금 형성 중인데,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줄여야만 코스닥 시장도 같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간단히 좀 언급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이나 CJ 오쇼핑, 다음이나 서울반도체, 안랩 같은 종목들 일단은 뭐 하락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나마 흐름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골프존이나 뭐 다음이나 뭐 파라다이스,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뭐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좀처럼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랩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상한가 안착을 한 이후에 장 초반에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래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시젠이나 뭐 메디포스트 일단은 지금 바이오 관련 업종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뭐 추가적으로 좀 언급드려보자면요. 뭐 태광이나 지금 뭐 덕사나이 메탈, 그다음에 지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은 일단은 뭐 반등세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뭐 태광이나 덕사나이 메탈, 파라다이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대덕전자, 뭐 액트,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지금 이노칩이나 와이솔, 그러니까 이노칩이나 와이솔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좀 하락폭이 좀 막판에 좀 컸었는데 지금 반등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봉을 좀 기록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시장 하락폭에 대비해서도 그래도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덜 빠지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기관의 매수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줘야만 IT 업종, 부품주들의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갤럭시 S3라든지 그다음 아이폰 5,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10.1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은 좀 여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될 경우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일단 부품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전에도 언급드렸지만은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죠. 안랩 같은 경우는 뭐 3%대 하락. 그다음 우성사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관련주겠죠. 우성사료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뭔가 좀 테마가 조금이라도 부각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몽준 테마, 뭐 현대통신이나 코엔텍,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3%대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관련 테마겠죠. 우리들 생명과학이나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강세를 좀 띄고 있긴 하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 뭐 테마주에 대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전략보다는 매매를 쉬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산 관련주겠죠. 지금 퍼스텍이나 빅텍, 스페코, 지금 북한 쪽에서 뭐 우리나라 지금 북한 쪽에서 뭐 도발적 지금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업종에 대해서 호재겠죠.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언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지금 하이 무드로 좀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막연하게 뭐 시세를 좀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이 좀 지금 접근을 좀 안 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파미스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인, RNA 바이오 일단은 뭐 또 일단은 강보합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파미스 이제 바이오 관련 업종 쪽으로 다시 한번 매개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OCI나 웅진에너지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주 어제도 좀 일단 좀 반응이 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 개시 이후에 하락폭이 좀 커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좀 제한시키면서 OCI나 웅진에너지를 필두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타나는지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 전체적인 좀 수급을 보신다면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과 좀 연계해서 코스닥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60일은 외국인의 매수 그다음에 선물 매수가 어제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도 역시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한 32억 정도 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관의 매매를 좀 지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한 6억 원 정도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뭐 오늘 뭐 순매수 전환이 된다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 채권 시장의 동향 살펴드립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원 50전 상승한 1142원에 개장하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전반에 약세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말이 되면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유입 가능성과 그리고 주식의 역송금 수요가 S-오일과 기아차를 어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주식 순매도를 지속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순매수로 출발하면서 환율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 FOMC 대기 모드 때문에 1140원대 제한적 상승이 연출될 가능성이 조금 무게를 좀 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월말 맞아 내고 물량이 조금씩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속도 자체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이제 금리가 소폭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의 하락에 의해서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선물 전일 대비 사틱 상승한 104.17의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레인지 하단에 진입했다라는 인식에 국채선물 미결제가 감소하면서 아무래도 강세보다는 약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FOMC 경기 관점 확인 이후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레인지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금통위 의사로 3월 달에 있었던 금통위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여의도 리포트 코너를 통해서 살펴드립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먼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은 G2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해석이라고 리포트를 뽑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은 중국을 통해 찾아보는 반전의 실마리라고 하는데요. 일단 동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반전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미스매치 속에 의구심 지속되고 있다. 약간은 부정적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삼성증권은 중립적으로 보입니다. 추세적 변화가 아니라 평균 획이다. 이렇게 리포트 내용 뽑았네요. 마지막으로 솔로몬투자증권도 조금은 부정적인 조심스러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해서는 일단 실물 지표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수 낙폭을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투자 증가율과 소비 증가율이 모두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G2 경기 모멘텀 둔화의 증시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6거래일째 이어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속에 코스피가 1970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를 고비로 시장 분위기의 반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전의 실마리는 중국에서 찾았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가 대규모의 거래량과 함께 올해 최고치로 상승한 점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4월을 고비로 대규모 국채 만기 부담이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할 예정이며 IMF의 재원 확충 등으로 위기 대처 방어력이 견고하게 변해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현재 재정 리스크 확산 우려와 정치적 잡음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 등 여러 점검 상황들이 산재한 상황인데요. 향후 이러한 재정 긴축 목표의 이행 불투명성이나 정치적인 자본 확대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이 높아질수록 더욱 냉철한 장세관 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단 직전 저점인 1970포인트 그리고 120일 이평선의 지지력 검증이 중요하며 외부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심리를 토대로 지난주에 이어 유통, 패션, 레저주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하락은 차트상 완만한 우하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제한된 약세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유럽 증시 하락에 따른 단기적인 부정적 요인들도 있지만 IMF의 재원 확충 그리고
미국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 1분기 이후 국내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고 또 제한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등 시에는 자동차 갤럭시 S3 관련주에 관심을 두자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외적인 악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 대선 결과로 인해서요, 메르코지 전선 이상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유로존을 살리려는 노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고요. 네덜란드 내각이 긴축 협상안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여왕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기 총선이 확실시돼 보이고 있는 가운데요. 이를 반영하듯이 네덜란드 신용 디폴트 수합인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중국 제조업 지수가 6개월 연속 기준점을 50 밑돌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HSBC가 집계한 PMI가 6개월 연속 50 이하에 머문 건 2008년도 금융 이후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악재지만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긴축 재정을 선회하는 정책을 펼칠지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내적으로 볼 때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금일은 1950선에서 지루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마디인 만큼 1950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 급락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개인들이 좀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 대한 조금 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인은 일반적으로 물량을 좀 사주는 입장을 취하는 스탠스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은 외인보다는 기관들에 대해서 물량이 들어올지가 더 관심 가는 포인트고요. 코스닥과 거래소 역시 금일 급락한 모습은 아니지만 1% 조금 못 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섬유의복 쪽하고 보험 쪽으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전업종의 고른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종이 목재하고 콘텐츠 쪽으로만 플러스권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특징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애플과 함께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인데요. 금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만 원 중반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70만 원에서 더블 퍼센트 정도 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메인들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점이죠. 삼성전자가 3월과 4월에 들어서 약 한 80만 주 가까운 물량이 나왔다는 점, 당일 동일 종목에서 6천억 이상의 물량이 나왔다는 점, 그런 점들이 오히려 현대차나 이런 쪽으로 매기세가 좀 전이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들의 포트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으로는 OCI 같은 그 태양광 업종 쪽에 그동안에 낙폭에 대한 되돌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하고 경기 방어주의, 통신 유통 쪽으로 유효한 접근 전략이 유효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업종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을 살펴보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입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상황에 맞는 종목부터 짚어주십시오. 오늘 장 상황이 그래도 13포인트, 3포인트 정도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장 자체가 이제 다우 지수와 이제 유로발 위기에 의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장하고 좀 관련이 있는 종목보다는 개별 테마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종목은 한솔 홈데코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일단은 이제 한솔그룹 계열사로 인테리어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제 친환경 기술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으로 인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테마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제 꾸준한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좀 최근에 시현을 하고 있으면서 PER 수준도 9배 수준으로 좀 머물고 있으면서 최근 주가의 흐름이 레벨업한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김문수 이제 도지사 그쪽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좀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역시 지난해 말부터 주가 레벨업 이후에 이제 하방의 강력한 지지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잡아보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트로 먼저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어제 같은 날 이제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되면서 이제 그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좀 막판에 조금 밀려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이제 1,425원 정도 좀 형성하고 있는데, 1,400원에서 1,425원 사이,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이제 1,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0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일 같은 약세장에서 이제 3% 정도, 한 1,480원 정도, 75원에서 80원 정도 도달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로는 1,35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 상황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수익률이 네. 가능할까요? 장 중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종목으로서는 이제 그래도 최근에 거래가 터져주면서 이제 뭔가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매수한다면 수익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하락 중인 우리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키워드부터 시작합니다. 하창봉 팀장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나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은 조금 낙폭을 그래도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1960선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장 키워드에 들어가 앞서가지고 아침에 강세를 보였던 특징 업종 하나 다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지금 삼성생명이었죠. 지금 한 3.6% 오른 10만원까지 들어왔는데, 사실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 300만 주 정도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의미 차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주가 하방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방 경직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최근에서는 KT 같은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삼성생명처럼 주가가 잘 가는 경우, 즉 장사를 잘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좋은 상태에서 주주 이익 하는 차원에서, 또는 뭐 회사 충성도 강화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삼성생명은 일단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일단은 회사 실적과 관련해서 그런 주주 이익 하는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 사실 300만 주 정도면은 금액으로는 3천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작년에도 사실 하고 올해도 벌써 반년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미됐고요. 또 하나 삼성생명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사실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조정기에 보일 때는 항상 보험업종이 상대적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에 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또 하나 특징 좀 같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이 아마 오늘 거의 8% 정도 급락을 했는데 9%네요. 지금 나온 이야기는 또 정부에서 대림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 비자금 조성 관련해서 검찰 내사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최근에 사실 보면 좀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국내 기업들이 사실 장사를 하려면은 이게 조금 구린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날 수도 있는 것인데, 항상 이렇게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는 해에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항상 이런 약간 대기업 건드리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밤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바로 경제적 이슈로 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문제 자주 생긴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대림산업 같은 큰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또 검찰 비자금 조성 관련해서 9% 정도 빠진다는 거 생각하면 좀 안타까울 수는 있는데, 투자 전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어떤 주식이든지 이런 이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투자 아마 보유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이런 결과가 딱 나오게 되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고 건설업종도 분위기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가담하실 분은 최소한 저는 한 9만 원 초에까지 기다리다 하시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바로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슈는 단발성 이슈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은 나중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차원에서는 조금 그래도 한 템포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유럽 시장이 한 8%, 3% 폭락을 했습니다.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도 3%인데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외부에는 악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뭐 네덜란드, 사실 네덜란드는 국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입니다. 상당히 탄탄한 나라죠. 풍차의 나라입니까? 이런 네덜란드까지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고, 물론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긴축안이 좀 통과 안 됐다는 거. 그리고 프랑스, 사실 지금 어제 프랑스가 나오는 이야기가 현직 대통령이 2등으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는 프랑스 정치 역사상 54년 만에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지금 사르코지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불리한 것이고,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대로대로 사르코지 대통령이 안 되고 앙들레인가요? 제가 갑자기 롤랑드 후보네요. 올랑드 후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신재정 협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그걸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은 경제를 긴축하는 것만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공생도 맞습니다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굳이 프랑스가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 포르투갈에 돈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약간에 도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긴축보다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세계 정시에는 안타깝게도 악재로 작용한다. 그렇게 좀 간단히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오는 경제 지표들, 사실 우리가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숫자가 상당히 안 좋기는 안 좋았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지수 49.1 정도 나왔는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항상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50 기준으로 크게 안 벗어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이내로 벗어나는데 시장이 안 좋게 나오니까 전월보다 조금 좋았습니다만은 역시 50 밑이 아니냐, 그러면 중국 아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고요. 뭐 유로존 PMI나 중국의 PMI 같은 경우도 수치적으로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데이터죠. 유로존 PMI가 한 47.4, 뭐 독일의 PMI가 46.3, 무슨 올림픽 무슨 최저 선수 성적표 보는 기분인데, 이런 숫자는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뭐 추진 준비는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만큼 지금 어떤 상승 모멘텀에 목멜라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저께 어느 정도 이런 흐름 자체가 국내 증시에 반영이 좀 됐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내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FOMC 그렇게 기대할 언덕은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버냉키의 립 서비스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국내 시장으로 잠깐 들어오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역시나 지금 보면은 특별한 건 없어요. 외국인 오늘 조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댄스 조금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 이거는 초보자, 그 누가 봐도 하락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 2월 이후에 이렇게 한 2개월 이상 박스권이 198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탈했고요. 누가 본다 그래도 흘러가는 그림이고, 또 중요한 수급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21선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다 팔아야 되는 사인이죠. 근데 항상 보면은 데드크로스는 또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하락폭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거, 즉 조심스러운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장이 빠지면은 어디까지 내려갈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포인트가 1935포인트죠. 근데 1935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은 작년 8월 이후에 뭐 9월달, 10월달, 올라올 때 박스권 상단이었습니다. 올라올 때 박스권 상단이 저항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제가 판단하는 건 상당히 다릅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사실 1900 깨는 거고요. 시장은 여하튼 오늘의 기점으로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 이번엔 홍희진 팀장의 순서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악재가 상당히 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많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부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악재가 상당히 좀 커 보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악재 상당히 좀 커 보이면서 시장의 하락을 조금 이끌고 있다는 게 좀 악재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실적이 뭐 구할까, 그러니까 이 부분, 뭐 악재가 많은 시장, 뭐 실적이 시장을 뭐 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일단은 제 답변은 뭐 아니다라고 좀 먼저 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면은 주가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외 악재가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뭐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조금 더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뭐 유럽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더
큰 악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뭐 아무래도 기업들이 상당히 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의 수준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요인이 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암만 좋게 나온들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을 지지해주는 요인밖에 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 자체는 지금 뭐 다우나 뭐 나스닥 시장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한 70% 이상이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주가를 뭐 지금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아니겠다라고 쭉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 앞으로 지금 뭐 실적 발표 많이 좀 예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순 이후에 말일 정도에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5조 8천억 정도 지금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자,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확정치로 지금 나올지가 상당히 좀 의문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만큼 지금 잠정치보다 만약에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수준이 좀 발표가 되면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우도 일단은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하나로 좀 해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 뭐 예상 수치는 6천억대였지만 4,500억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역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호남석유도 좀 마찬가지였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예상 수치가 뭐 880억 지금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확정시 같은 경우는 510억 정도로 뭐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좀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나 뭐 하나금융지주나 실적이 뭐 예상보다는 좀 좋게 발표된 건 사실이지만은 일단은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종 자체는 실적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대외 악재, 그러니까 지금 금융 리스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애플 실적을 앞두고 있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애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애플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밑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망청에 지금 양봉 패턴을 좀 그려주고 있는 건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 실적이 예측치보다 좋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LG전자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 주에 지금 실적 발표가 대거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략보다는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좀 취하셔갖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실적 시즌 자체를 즐기시는 전략보다는 실적 시즌에서는 일단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봉을 좀 뜨면서,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업종별 투자 전략입니다. 차모 팀장님. 예, 저는 몇 가지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인데, 사실 삼성전자하고 자동차는 약간 지수에 방어적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한 126만 3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신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직까지 조금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 사실 삼성전자 항상 쳐다만 보면서 사지는 못했던 투자분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 한번 해보다 보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후반에 주 발표가 되는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만은, 오히려 만약에 자동차 섹터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최근에 완성차보다도 완성차 저렇게 올라갈 때 못 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 오늘 한 2%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완성차 부품업체에 상당히 괴리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모비스에 대한 접근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화학업종, 사실 뭐 LG 금호석유를 호남석유를 보겠는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 오늘도 호남석유 한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에 우리 투자가분들의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역시나 화학은 유럽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섹터보다도 가장 보수적으로 단순하게 40만 원 하던 호남석유가 29만 원까지 내려왔다는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항상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학업종에 대한 접근은 항상 시분할 매수입니다. 가격을 보고 사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 주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약간 흐름을 보면서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역시나 시장의 테마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관련 테마주와 방산 관련주에 몰려 있는데 오늘 안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한가에도 불구하고 아침 마이너스 출발했다 조정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테마주들은 기술적 분석이 조금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적 트레이딩에 적극하는 게 어떻게 싶고요. 그런 자금 자체가 빅텍 같은 방산 관련주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어떤 테마보다도 방산 관련주들은 나중에 꺼질 때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기 때문에 가장 강한 테마 맞습니다만은 거래를 하실 때 항상 저레비루지로 짧게 하는 투자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업종별 투자 전략 이번에 홍희진 팀장의 순서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IT나 지금 뭐 자동차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지금 금융 업종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 KB금융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관련 은행주죠. 은행주 같은 경우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을 좀 제한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는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대 지금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1% 이 안쪽에 하락세. 그다음에 최근에 흐름이 좀 가장 좋은 주식이겠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일단은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유럽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반응을 했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던 섹터 자체가 금융이었죠. 은행이나 증권 같은 섹터였는데 근데 이들 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 업종 반등, 그 다음에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오르는 종목도 있고 뭐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매도가 가장 큰 그런 업종은 아니고 하락폭이 커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 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것 자체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업종이나 뭐 증권 업종 앞으로 좀 봐야 할 부분은 상당히 좀 많긴 하지만은 일단은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맞췄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금융 리스크가 여기서 확산이 되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은행 섹터나 그다음에 금융 섹터,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삼성생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화재 지금 오늘 4%대 좀 초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융, 그러니까 심리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좀 맞겠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강한 업종 자체가 뭐 IT나 뭐 자동차입니다.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업종 시가총액 1, 2위죠. 현대차,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들 종목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IT 업종 자체, 그러니까 지금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좀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외국인의 매도는 뭐 커지는 상황도 아니고 기관의 매수는 일단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좀 구간에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IT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옆으로 좀 기는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실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얼마만큼 빠지느냐 오르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보다는 지금 수급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시장은 어렵지만 오히려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인 업종 흐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코스피 자체로는 1960선 회복 시도, 일단 장 초반에 급락세에서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업종 전반,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166종목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자체는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 있어가지고 보험, 섬유유복, 운수장비 업종 같은 소수 업종들이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그렇게 시장 자체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 초반에 매수해서 매도 전환했지만 기관들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 자체 하방 정직성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60, 1970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동지수대에서는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간 차트상으로 20주, 60주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고 월간 차트상으로는 12개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년간의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오늘 하루 장 초반에는 1950선, 1954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좀 낙폭을 축소하고 196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1960선을 회복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하려는, 그러니까 회복하려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 흐름이 크게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1900을 깨는 흐름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1930선 전후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발생한 20일, 60일 데드크로스가 최근 시장 흐름, 그러니까 중장기 상승 추세를 감안해 봤을 때는 역으로 조정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일단 오늘은 당장은 1960선 회복 여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오늘 1960선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1930선 전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좀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하창범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띕니까? 네, 저는 오늘 한국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사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망하지 않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새 차에도 들어가고 또 중고차 교체 타이어도 들어가고 그렇게 보는데, 또 하나 타이어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사실은 완성차와는 달리 현대 기아차에 들어갑니다만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 타이어가 국내는 1위고 세계에서는 한 7, 8위 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든 유럽 쪽에 계속적으로 좀 런칭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섹터보다도 자동차, 완성차 이렇게 잘 나갔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수혜가 받아야 될 것이 타이어 업종인데,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원자재 가격, 천연 고무가 되겠죠.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라서 OPM, 영업이익 마진이 조금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반영됐지 않나 보겠고요.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가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지금 1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중심값은 한 44,000원 정도였고요. 작년에 8월에 급락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36,000원 정도까지만 내려갔다 반등한 흐름, 가장 10개월 이상 44,000원 정도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이 정체됐다기보다는 그만큼 회사가 견고하다고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한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약간 장기적 전략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항상 장기적으로 최소한 45,000원 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44,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갭상 오른 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한탄 한 45,000원 밑에서는 매수한다는 전략 좋을 것 같고, 최근 한 1년간 이상 보여줬던 박스권 상단이 48,000원이기 때문에 48,000원 정도에서는 정리해주고 또 밑으로는 한 42,000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짧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철저히 박스권 매매 42,0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48,000원 정도 팔아주는 그런 전략이 향후에도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홍희진 팀장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저는 오늘 유비벨럭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종목이죠. 시가총액 한 1,400억 정도의 소형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기업 자체가 안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작은 종목이라도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동서 같은 경우는 모바일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 카드를 좀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면은 앱스토어 관리라든지 개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카드를 갖다 대는데 그것도 이제 스마트 카드의 일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혼합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대 주주죠. 그러니까 지금 지분 한 5% 좀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스마트카에 대한 지금 수혜 기대감, 앞으로 성장 속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 아무래도 나중에 결제 시스템이 조금 더 간소화되면 이 NFC에 대한 지금 채택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C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뭐 카드 결제 같은 거를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지금 결제를 한다고 보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성장 동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일단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하락 추세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락 추세대 종목을 왜 지금 갖고 왔냐라고 질문 주시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할 수 있다면 이 종목이 바닥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바닥권, 그러니까 지난 4월달 22,000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실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매도 거래량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 상황에서 일단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면은 너도나도 지금 투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에 좀 머물러 있죠. 이 얘기는 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뭐 크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아무래도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에 좀 또 주목을 하는 그런 지금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정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시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는 좋다라는 것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26,000원 정도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죠. 지금 현재도 주가 보시면은 양봉의 흐름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가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26,000원에 좀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아무래도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선이겠죠. 저항선 28,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셨다가 손절가는 24,500원 정도로 좀 짧게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하셔갖고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목표가도 좀 타이트하게 좀 짧게 잡는 것이 상당히 좀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한국타이어 그리고 UBA 벨록스 이 두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도 10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졌습니다. 9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으로 방송 50% 할인 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한 6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서둘러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11시부터 궁금하신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양쪽으로 여러분의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